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씩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정세균이 이 기름을 붓고 나섰습니다.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이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해먹을 거 참 다 해먹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도 해먹었고 국무총리도 해먹었고. 그랬으면은 이제 좀 이선으로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고비 때마다 나타나서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희상도 같이 나섰다고 하죠. 문희상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번에도 아들이 공천 받기를 바라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닌가. 문희상은 의정부에 아들 공천을 해주면 입을 다물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 공천 갈등이 자꾸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짜증나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죠. 여기만 해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밀실공천이라고 하면서 그 밀실공천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론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리고요, 선거 때가 되면은 각종 여론조사가 난무합니다. 출마를 하는 사람들도 여론조사 돌려요. 당에서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여론조사 돌립니다. 누구 말 맞다나 500만 원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여론조사가 다 돌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희한 야리꾸리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따라서 여론조사 그 항목에 내가 빠졌다, 현역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게 밀실공천이다 말하는 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승리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길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을 찾다 보면 지금 현직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보고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거를 밀실공천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놈들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저거 아무리 지가 공천 못 받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이거를 아닌 거를 맞다고 우기면서 자기 주장을 피려고 한다. 이거는 좀 사기꾼 아닌가? 이 정치가 아니라 사기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이게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여론조사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여론조사예요.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밀실공천이다, 사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공천 못 받게 됐다고 이런 개소리 늘어놓는 거 보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 욕심으로 지금 설치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저라도 민주당 앞에서 집회 하나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사천일 수도, 사천이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밀실공천이라는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는 제대로 갖고 와야지. 어떻게 여론조사 하는 거 가지고 이게 사천이나 밀실공천이나 근거가 됩니까? 밀실공천이면 아예 안 하지. 그쵸? 자,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거지를 씁니다. 왜? 적폐 언론들이 받아주니까. 적폐 언론들과 함께 민주당을 망치려고 나대는 꼴인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당원들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민주당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정 안 되면 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보관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왕 당원들한테 맡길 거, 처음부터 공천 초기부터 이렇게 당원들 경선에 돌렸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 말씀 맞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하게 막은 게 누구야? 그게 수박들이 막았잖아. 수박들이 왜 막았어요? 당원들이 결정하자, 당원 투표로 혹은 당원들이 여론조사를 하자 그러니까 수박들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싫어했어. 막았어. 왜? 질 게 뻔하거든. 수박들 아마 당원들이 다 잘라냈을 거예요. 박용진 입도 찍소리도 못하고 잘라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지들이 살라고 그거 공천 원래대로 하는 공천식으로 해야 된다. 중앙당에서 이렇게 공관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요랬단 말이야 지들이.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사천 우는에 진짜 진짜 한 주먹이 아깝다 진짜. 씨. 자, 어쨌거나 이제 결국에 최종 결정권이 당원들한테 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김부겸, 정세균까지 나서면서 자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희상도 나섰어. 원로라는 이름으로 불공정 공천 운운해. 이들이 말하는 불공정 공천은 뻔한 얘기예요. 뭐? 지들이 자기 계파가 공천을 못 받았다는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지들 계파가 공천 받았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거예요. 정세균? 정세균은 지금 제일 열 많이 받았을 거예요. 불만이 지금 어디까지 치솟았을 거예요. 왜? 지금 탈락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 탈락할 것 같아. 현역인데 아마 교체될 것 같아. 라고 들리는 사람들 중에 한 60%는 정세균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들이 물을 먹으니까 열받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러는 거 당연해요. 너는 정세균이라는 사람 되게 열받는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분, 쌍방울 김성태, 대북선거 묻자고 운운하는 거. 자, 쌍방울 김성태가 원래 연고지가 어디예요? 전북이죠. 원래 전북 지역 조폭이었어. 그런데 지역에서 나이트클럽이니 이런 거 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부업을 해가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쌍방울을 인수하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리가 많이 났어.
맨날 검찰한테 털리고 막 그랬어. 자, 여튼 그래가지고 어째 우여곡절 끝에 쌍방울의 경영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 쌍방울이란 기업 자체도 전북이 연고잖아요. 무주 리조트. 지금은 뭐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주 리조트를 운영한 것도 쌍방울이죠. 무주에서 동계올림픽, 평창이 아니라 무주에서 동계올림픽 만들자. 뭐 이렇게 처음 운동 시작한 것도 쌍방울이에요. 여튼 그러면 이 정세균하고 좀 관계가 있네.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쌍방울하고 제일 관련이 많은 건 정세균이에요. 지금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뭐 쌍방울에 뭐 사회이사로 뭐 정치인이 있네 어쩌네 뭐 하고 뭐 정관계 인사들이 있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죠. 이 정관계 인사 쌍방울이 뭐 저 법조계 검찰 이런 데를 다 사람들 다 전부 다 자기 사회이사로 끌어넣어요. 더해서 정치권 인사들도 다 사회이사로 끌어넣어요. 그래놓고 뭐 어쨌다? 예,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씁니다. 자, 여기에 쌍방울에 의해서 코올돼 가지고 쌍방울의 사회이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정세균계예요. 정세균이 국회의장 할 때, 혹은 정세균이 뭐 국무총리 할 때, 요럴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박혀 있어. 쌍방울 정세균 거야, 어떻게 보자면. 쌍방울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세균한테 문세균 때문인 거야. 그런데 이 쌍방울 대북송금 얘기 나왔을 때 정세균 뭐 하나 거들었어? 지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에? 근데 입 싹 닦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개소리야. 그래놓고 뭐 공천 받기를 바래? 이런 싹퉁 바가지 없네. 자, 하여튼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비명계 공천 학살이니 불공정 공천이니 뭐 현역 컷오프니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 이게 비명 학살이라 그러는데 사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명계이기 때문에 탈락한 게 아니라 각각 개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비명계가 학살을 당했으면 고민정은 왜 받았는데 부산의 최인호 왜 공천을 단수 공천 받았잖아. 부산 전재수 걔 친명이었어? 걔 비명이야. 지금 수두룩 빽빽하게 비명계 공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친명계 중에서도 정말 많이 이번에 공천 못 받았다라고 했죠. 대전 유성에 사실 이경 부대변인 거의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경선도 못 가보고 지금 탈락한 상태 아닙니까? 현근택 그 이상한 소리 하나 때문에 탈락해버리고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사실 공천 학살로 치자면 친명계 공천 학살이 먼저 있었던 거야. 솔직히 친명 하나 자르고 비명 하나 자르고 이랬는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상해.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정세균은 뭐 친명이 몇 명이 잘렸다. 어쨌든 간에 뭐다? 그냥 지들 뭐 자기 그 계파 사람이 공천을 못 받으면 시비 걸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친명계 공천 못 받은 사람 수두룩 빽빽해도 그건 지들한테 안중이 없는 거야. 무조건 지들이 못 받으면 무조건 불공정이래. 지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불공정하대. 이런 아우 진짜. 그리고요. 지금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동민 제가 재작년 2022년 3월에 만들었던 이 썸네일입니다. 검찰개혁입법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기동민이었다고 제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했죠. 기동민 니도 수박이었냐? 그 당시 기동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기동민뿐만 아니라 몇몇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검찰개혁법이 의원총회에 올라오니까 갑자기 딴지를 거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무슨 법인지 잘 모르겠어. 내용은 잘 모르겠어. 오늘 결론 내지 말고, 이번에 결론 내리지 말고, 시간을 찬찬히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 결론 내자.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검찰개혁입법을 추진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검찰개혁 끝내놓자라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을 끌자고 무슨 입법인지 모르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온 언론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한동훈이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예. 검수완박 어쩌고 하면서 시비 걸었잖아요. 그렇게 쌩 난리가 났는데 뭐 입법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이런 아유씨 말 같은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이 개혁 입법을 좌초시키려고 했던 게 기동민입니다. 자, 이때 기동민하고 함께 동조했던 자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입니다. 기동민, 주철현, 김혜재, 오기영. 제가 그때도 공개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참 도움 많이 주신 국회의원분들이 계세요. 당시 이 검찰개혁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 해주셨던 분이 계시고 실제로 검찰개혁법 진행하는 와중에서 누가 딴지를 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신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당 내에서 누가 수박이다라고 꼭꼭 집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이 민주진보 진영 이 유튜버들한테 큰 힘을 보태주신 분이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에요. 이수진 의원이 이 개혁 입법을 하는데도 전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수진 의원, 그러니까 동작을 이수진 의원 지금 공천 못 받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참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친명 중에 친명이 이수진이야. 근데 이수진 잘리는 거 왜 말 안 하는데? 동아일보 이런 애들 이수진 의원 뭐 공천 못 받을 것 같다는 그렇게 보도를 막 하면서 이수진이 친명이다라는 얘기는 또 안 하대? 이수진이 얼마나 친명인데 친명 이수진이라고 왜 얘기 안 하는데 갈등 부분만 양상 부각시켜요. 이 개놈의 새끼들이.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 논란을 공천을 받네 못 받네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의원들 사실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노른자리 있었고 다 한 자리씩 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자리씩 해 먹으면서 누구 말 맞다나 뭐라고 지들끼리 다 해 먹는다. 지금 여기 나온 기사는 민주주의 4.0 소속 그 국회의원들 얘긴데 이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이 민주주의 4.0 여기에 속한 사람들 상당수가 전해철계 아니면은 정세균계거든요. 지금 전해철계하고 정세균계가 지금 공천을 못 받을 위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들끼리 다 해먹었다고. 지들끼리 나눠먹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지들이 나서서 윤석열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윤석열 진압하러 가자 라고 하는 진압군 출동을 막은 자들 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박용진이 법사위를 국힘당한테 갖다 바친 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듯이 윤석열의 쿠데타를 진압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들 이들도 책임져야 되지 않나요? 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자들 책임지라고 했던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 사람들 말하는 거야. 친문들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쿠데타를 진압하러 가자라고 했는데 그 쿠데타 진압군을 막은 사람, 쿠데타 진압군의 출동을 막은 자들이 이들이야. 추미애 장관을 흔든 자 얘들이라고. 추미애 장관을 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 조성한 사람들 다 이들이에요. 나중에는 추미애 장관 네가 퇴임하면 네가 사임하면은 윤석열도 곧 내쫓을게 동시사퇴시키자 요런 얘기를 한 것도 얘네들이야. 동시사퇴했어? 안 했잖아요. 윤석열한테 질질 끌려다녔던 자들이 이 자들이라고. 뭐 책임져야지. 자,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책임은 안 지고 공천 못 받는 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털겠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당원들이 선택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자, 이현주 의원 오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까지 시끄럽다라고 하는데 국힘당은 지금 공천에서 이틀막 사태다. 친윤, 친검, 윤핵관들이 대거 공천받고 있지만 아무도 반발조차 하지 못한다. 이틀막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민주당 내에서 좀 이렇게 좀 나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자, 그리고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당원들의 선택을 해서 이 공천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벌써 일부 지역에서 경선 결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했기 때문입니다. 호남 쪽인데 호남 쪽 같은 경우에 1차에서 현역 국회의원하고 지역 신인들하고 경선을 붙였는데 신인들이 대거 경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제대로 된 공천은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당 지도부 같은 데서 최소한의 것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경선에 붙여 단수 공천도 필요하겠으나 웬만하면 다 경선을 붙여가지고 당원들이 시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죠. 당원들이 선택하게끔 만들어 갔죠. 이재명 대표가 착착착착 진행해 왔어.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았다고요? 수박들이 막았어. 경선하면 지들이 지겠거든. 그래서 당 지도부가 공정한 공관위를 꾸려서 하라고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관위원회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안규백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이 안규백 의원 정세균계예요. 그 만들어질 때 아무도 찍소리도 안 했어. 왜? 지들이 유리할 줄 알았거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자, 이렇게 된 이상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 억울하면 좋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지들이 불리하다고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윤영찬 같은 경우 경선 붙이면은 이길 것 같아? 윤영찬이 이길 것 같아? 경선 붙이면? 져요. 응? 박용진 경선에서 이길 것 같아? 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러니까 지들이 질 것 같으니까 당원들이 하는 당원 투표하지 말자고 뒤로 밀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불공정 공천 운운한다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뭐로 가야 됩니까? 당원들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죠. 경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잡음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그 수밖에 없죠. 경선을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두고 봅시다. 자신 있으면 덤벼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